철수했습니다. 러시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오늘인가? 며칠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 러시아에 처음에 맥도날드 진출했을 때 얘기를 해요. 이게 1990년 이게 소련 해체 직전에 맥도날드가 소련 그때 당시에 이제 구소련 모스크바에 지점을 열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산국가들은 자유주의 엄청 싫어할 거다. 문 열자마자 이렇게 문정성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계속 있었대요. 저 이 사진 봤을 때 예전에 책에서 봤었는데 뭐가 생각났었냐면 예전에 그 한 3, 4년 전인가요? 쉑쉑버거 강남에 생겼을 때 그거는 줄 많이 섰죠. 네. 그거는 뭐 상대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 모스크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예전에 미얀마 쿠데타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고현경 교수님하고 그 포스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척을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기업들이 거기서 뭐가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수를 하게 되면은 일단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에서 그 직원들이 다 실직을 그렇죠.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힘들 때 떠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나올 때 나오더라도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유엔의 유엔의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나갈 때도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나가는 경우는 아예 못 돌아온다고 봐야 되네요. 그냥 뭐 진짜 일단 그 정부가 그 들어오는 꼬라지를 용납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가 뭐라 그러면서 나간다 그랬냐면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상에 동참할 것. 이게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러시아가 잘못한 건 맞아요. 국제법상 주권 국가를 침략한 그 행위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 러시아를 제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되게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맥도날드라는 게 굉장히 왜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 골드나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골드나치. 맥도날드 골드나치. 네네네. 골든 아치. 네, 골드나치. 골드 나치인 줄 알았어. 나친자. 독소 전쟁 이야기를 하려나? 막. 놀랐네. 나는 되게 유치하게 양아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99년에 나왔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프리드먼이 그 책에서 쓴 건데, 이 이론이 뭐냐면은 맥도날드가 진출한 나라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이게 그 골드나치 이론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단 맥도날드가 맛있으니까. 그리고 맥도날드가 진출을 했다라는 거는 그 맥도날드를 구매할 수 있는 그 중산층이 충분히 형성돼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이익보다 전쟁 때문에 이를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들의 마음에 독단적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부 쿠데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했다가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은 떨어지겠지. 선거를 해서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 맥도날드가 진출한 나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평화로운 얘기인 거예요. 맥도날드 정도 사 먹으면 이제 중산층이 좀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전제로 딱 깔려 있는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2018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그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막 같이 뭐 잘할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평양에 맥도날드를 진출시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진출한다라는 거는 뭔가 자본주의적이고 개방돼 있고 뭐 투명하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맥도날드가 이런 식으로 그 나오고 나면 과연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못 돌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여기가 뭐 매장도 많아요. 매장도 뭐 한 800여 개 된다는 800여 개 된다고 봤는데 800여 개 되는데 거기 이거 다 철수.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야 너네 지금 우리 그 안 좋은 상황 지금 안 그래도 경제제 때문에 힘든데 우리를 배신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게 진짜 맥도날드가 모스크바에 처음 진출했던 1990년 이후에 한 30년 동안 전 세계는 자유무역과 어떤 그 전쟁보다는 평화, 경제와 번영 이런 거에 포커싱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단 말이에요. 또 맥도날드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하여튼 뭐 제목만 들어본 분도 있을 건데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각 국가의 빅맥 얼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 물가 수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빅맥 가격 기준으로 4. 오늘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를 했냐 이게. 그러니까 4.1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가 7.2달러인가 맞아요. 정도 돼요. 거기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스위스는 물가가 좀 높은 나라고 또 이게 그 우리나라는 물가가 좀 그나마 한 20 메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나는 이 빅맥 지수 자체라기보다 이 빅맥 지수를 만들어내는 산출의 어떤 기본적인 그 배경 이게 일물일가 이론이거든요. 일물일가는 한 가지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서 가격이 싸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그럴 거고 그쵸.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입을 하려고 그럴 거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똑같은 가격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일물일가를 전제로 빅맥 지수가 일물일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일물일가는 정말 평화롭고 무역 장벽 없이 거래가 된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한 3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무역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서로 싸움보다는 경제와 번영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해왔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철수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맥도날드만 철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스타벅스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같은 흐름이 과연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맥도날드가 진출을 했던 것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었고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의 세상은 어쩌면 우리 이전의 30년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왠지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맥도날드의 소련 진출이 냉전의 끝이었다면 나오는 게 다시 새로운 냉전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얼핏 드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뭐 아주 그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약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공급망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로 나눠갖고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방들끼리 뭐 공급망을 재편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 편은 여기고 우리 편이 아닌 건 저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그냥 눈치만 보면서 할까 말까 하고서 다 계산기만 두들게 되어 있다고. 이게 야 괜히 이쪽에 붙었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저쪽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우리나라도 야 미국이 우리 동맹인데 중국이랑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특정하게 뭐를 딱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균열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균열을 가시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테슬라 차를 못 파나? 팔 수 있을까?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김승주 교수님 모시고서 이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준 거는 단순히 인터넷 끊긴 거 인터넷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은 재래식 무기가 이제 쳐들어가면서 네. 거기에 사이버 무기가 같이 들어가서 걔네 인터넷망을 마비를 시켰대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가짜 뉴스가 예를 들면은 젤렌스키가 도망갔다. 아, 네네.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뭐 우리 암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어느 지역들을 우리가 이미 점령했다.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외신도 좀 보고 로이터도 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끊어버린 거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졌나 보다. 절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의지를 꺾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싸움을 안 하는 거지. 그치. 졌구나. 그럼 러시아군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쟤는 오나 보네. 항복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항복을 했나 보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 그렇죠. 국민들 네. 입장에서. 네. 우리 군이 항복 백기투항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민간인 입장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군이 왔을 때 화염병도 던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졌대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뭐 그러면 러시아 군이 지나가는 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인터넷망을 기껏 끊어놨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스타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거는 스페이스X가 전쟁에 개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름이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탱크 2대를 보냈는데 탱크 1대를 갖다 부셔버린 거지. 네.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 개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럼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 몇 대나 파나. 100대가 아 팔긴 팔아요? 조금 팔리더라고. 100대 좀 넘게 팔리더라고. 어딜 가나 얼리어답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추워서 배터리차 타기가 쉽지 않아요. 성능 저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일론 머스크는 사실 러시아한테 이렇게 아쉬울 건 없구나. 별로 없겠구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러시아에 진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대차가 현대차가 3위, 네. 기아가 2위, 네. 1위는 이제 러시아. 근데 그것도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그쪽이긴 한데 어쨌든 둘이 합치면 러시아 1등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차가 그 러시아 시장 점유율 1등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의리야, 의리. 그러니까 러시아가 98년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루블화 폭락하고 이랬을 때 그 뭐 그때 가스값 떨어지고 막 그래갖고 다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 다 들어갔다가 다 나왔어. 네. 뭐 폭스바겐도 나오고 GM도 나오고 그냥 들어갔다가 다 나가버리니까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걔네들은 아 진짜 쟤는 의리도 없고 우리한테 우리 돈 있을 때는 와서 막 굽신굽신 차나 팔더니 우리 힘들어지니까 다 가버리고 공장 다 문 닫아버려서 다 그 실직하게 만들고 이랬던 거에 끝까지 거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그 공장 돌려가면서 그 많은 시간을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함께 하다 보니까 러시아 시장 1위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LG도 그렇고 가전 공장 있고 스마트폰도 1위고. 유지해줬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경제 제재라는 것을 동참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덤비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나쁘다는 건 아는데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쁜 놈인가? 사실 얼마 전에 그 뉴스 있었잖아요. 이 와중에 유니클로는 남는다 해갖고 사실 저도 그 뉴스만 보고서는 좀 약간 그 냉소적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또 우리나라 기업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네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제3자 입장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 제재라는 게 지금 민간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보자고요. 현대차가 거기에 현대기아차가 뭐 장갑차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국민들이 탈 차를 생산하는 건데 급하게 지금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삼성, LG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오늘 아침에 뉴스인지 옛날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아직 러시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여기에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이런 이제 감정적인 호소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호소가 진짜 먹힌단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지타산을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이 시장을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글로벌 시장을 선택할 건지 러시아 시장을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인지 뭐가 더 남는 거냐. 요거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뭐라고 막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진짜 내부 사정에서 정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돈의 혈안이 돼서 그렇죠. 뭐 나쁜 놈을 지원한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러시아 군부가 푸틴 정권이 나쁜 짓을 한 건 나쁜 짓을 한 건데 거기에 러시아 국민들 차 타고 다니는 것까지 이렇게 그럴 것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는 뒤지고 막 지고 받고 싸우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전쟁이 끝나거나 뭘 하고 나면 다시
또 얼굴 보고 악수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푸틴이야 잘 안 바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뭐 딴 사람으로 바뀐다거나 그러면 또 러시아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근데 기업의 공급망은 한번 끊기면 안 돌아봐요. 그냥 뭐 거기에 뭐 누가 바뀐다고 해서 뭐 국민들을 이 자기네 힘들 때 떠난 기업을 그렇죠.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라 뭐 우호적으로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공급망 문제는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또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거야. 이게 그 공급망 이슈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 공급망 러시아에 대한 그 시장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올바른 판단인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당장 끊을 필요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우리는 그 전 세계 그 안보 상황이 공급망 상황이 분리가 된다면 이 상황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기업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네네. 별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러시아 조금 그 루브라 안 좋고 막 그럴 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큰 소리를 막 칠 수 있는 거야. 미국은 파는 애들이 아니라 주로 사오는 애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오는데 그래 루브라 떨어졌는데 싸게 그냥 안 사올게 요거잖아요. 그쵸. 마인드가. 근데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상황이 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런 거를 불매 운동해야 된다 말 이렇게 가는 것이 잘 모르겠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네네. 이렇게 뭐 바람직한 인류애적으로 동참을 하겠는데 이게 민간은 또 저게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눈치 엄청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 했을 때 대부분 다 민간에서 쓰는 건데 군수 용품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예. 이런 논리를 피면 맞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맞아. 포터에다가 그 기관총 달면 전쟁용이잖아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무전기 사용할 수 있잖아. 옛날에 핸드폰으로 막 던져.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기면 장사가 없는데 아직까지 뭐 안 우기는데 쟤 우길 것 같아 하고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리고 당장. 이게 아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야, 전쟁 때니까 그거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내가 잠깐 뺐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와 드리고 진짜 어렵다. 와. 어쨌든 그 빅 맥도날드가 상징했던 어떤 평화로운 평평한 지구가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와중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맥도날드 철수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